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이야기죠.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뭐 엄청난 그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역학도 또 사주팔자도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한 그런 이제 그 패턴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동영상을 한 100개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제목은 이제 사주팔자와 인공지능 이런 이제 제목으로 아니 사주팔자는 이제 그야말로 1000년 전, 2000년 전 학문인데 그걸 인공지능은 지금 최근에 뭐 불과 몇 달 사이에 이제 대중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어떻게 접목이 돼 이러는데 너무 궁합이 잘 맞습니다. 달라붙는 그런 궁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제 역학 동영상을 이제 안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제 한 100개 정도 만들어 보자. 실제로 이제 사주팔자를 인공지능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접목시키는가 그런 걸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발효 미생물 이제 이걸 이제 우유에 넣으면 그 다음날 요구르트가 되죠. 콩에 넣으면 그 다음날 청국장이 돼버립니다.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제가 하기 때문에 역학 이제 가르치고 교육하고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마음을 많이 접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 새로운 세상이 자꾸 열리고 나니까 뭘 하고 싶어요. 근질근질 해가지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제 좋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쁘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사주를 하나 꺼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봤거든요. 이제 요런 사주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의 특징이 뭘까요? 자, 여기 이 사주의 특징이 뭘까요? 자, 요게 이제 나죠. 자기 일간을 가지고 이제 사주를 보죠. 나가 병화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무토, 기토, 여기도 보면 무토 들어가 있죠. 여기도 기토 들어가 있죠. 무토, 기토 또 무토, 기토. 사주에 무토, 기토가 억수로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병화일주에 무토하고 기토는 뭡니까? 식신상간이죠. 또 이 사주는 여자 사주입니다. 여자 사주에 이제 식신상간이 이제 이렇게 뭐 5개, 6개 이렇게 있다는 거는 수로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렇게 많을 때 어떻습니까? 하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은 뭐 식신상간은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게 2개가 있을 때는 어떻고 3개 있을 때는 어떻고 4개 있을 때는 어떻고 그게 이제 1년 후에 나타나면 어떻고 대운에 이제 식신상간이 왕한 이제 그런 대운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게 다시 또 해운으로 나타나면 어떻고 뭐 어쩌고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특히 그 사주팔자 이제 우리 명리학 이런 거는 바로 프로그래머가 됩니다. 인공지능은 이 명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잘 알고 있는 관상, 얼굴도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이래, 저렇게 생긴 사람들은 이래. 그것도 사실은 프로그램이 금방 되죠. 그리고 이제 송금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는 얼굴보다 더 이제 간단한 거니까 송금도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풍수, 인테리어 이런 것도 결국 인공지능이 다 손을 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인공지능화되고 손을 대게 되면 실제 이제 풍수 잘 보는 분들, 관상 잘 보는 분들, 그 다음에 송금 잘 보는 분들, 사주 잘 보는 분들이 갑자기 이제 멍해지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말을 더 많이 하고 우리보다 더 그걸 사람들 이렇게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되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만드는 동영상 뭐 오늘은 4번째 동영상입니다만은 100개 동영상에서 우리는 절대 할 일이 없지 않다. 인공지능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주를 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걸 제가 방향 제시를 지금 여러분한테 하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제 제 아버님이 한약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이걸 뭐 옆에 앉아가지고 한글보다 이걸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날에도 뭐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제 그 대학교 평생교육이나 백화점 문화센터 이런 데서 이제 역학 강의를 되게 많이 했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엄청 이제 그때는 인기 이제 제가 잘 나가지고 인기가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아껴준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요. 뭐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많이 아껴준 것 같아요. 그 덕택에 덕분에 제가 그동안 뭐 큰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제가 올해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60이에요. 그래가지고 들고 보니까 이제 해양 내가 알고 있는 걸 사람들한테 이제 다시 이렇게 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영상을 잘 보십시오. 보면 도대체 이제 이렇게 어마무시한 인공지능 세상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눈도 깜짝 안 하고 우리 할 일은 이제 더 많이 생긴다. 더 인간이 사주팔자에 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사주를 가지고 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요 식상이 이제 이렇게 많아. 식신상관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 식신상관이 여자 사주에 식신상관이 많으면 식상이 뭘 극을 합니까? 관을 극을 하죠. 관. 예, 관이 뭐죠? 여자한테는 관이 뭐죠? 어릴 때는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 결혼하면 남편,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그 자식을 놓고 나이가 이제 늙었다. 이제 나이가 들었다 이러면 내 자식이 관이 되는 거죠. 그 여자 사주에 이렇게 이제 관이 많으면 식신상관이 많으면 이제 관이 발을 붙일 수가 없다. 발을 붙일 데가 없다. 이제 이렇게 그동안은 이제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 덕이 없어.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결혼해 가지고는 남편 복이 없어.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자식하고 별로 인연이 없어. 떨어져 살아야 돼. 이렇게 단편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조금 만약에 이제 식신상관이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표현을 조금 달리 하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어릴 때는 아버지 복이 없다 이러지 말고 넌 머리는 참 좋은데 이 식신상관이 능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머리는 되게 좋은데 주변에 너를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힘이 약했다. 그래서 머리는 좋은데 실제로 네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뭔가 비슷합니다. 어릴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누구죠? 아버지죠. 아버지. 그래서 이제 이 식신상관이 이제 특히 이제 이 자리 이렇게 이제 연간, 월간 이 두 개 이제 딱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밑에 뿌리를 딱 내리고 있으면 어릴 때 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네가 원하는 만큼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말이 이제 좀 부드럽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저는 옛날에는 이제 쭉 사람들 유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 남편 덕이 없다 이러면 듣는 남편이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표현을 할 때 이제 네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네가 스스로 만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좀 무능하고 조금 뭐 강한 남편을 만나더라도 네가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면 아니 그게 좋은 신랑이지. 근데 이렇게 식신상관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잘난 사람을 옆에 놔두더라도 뭔가 불만이 있습니다.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불평이나 뭐 다툼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해로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말로 이렇게 하려 하니까 이 뭔가 가시가 돋아요. 예, 이게 말이라는 거, 특히 글이라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표현이 딱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사주 다른 사람들 보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말을 좋게 하려 그래도 상대방한테 그게 상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듣는 남편은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했고 특히 이게 자식 문제까지 가게 되면 아니 이제 이렇게 식신상관이 많은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애착,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누구보다 이제 자식을 아끼고 이제 소중하게 여기고 잘해줬는데 자식이 이제 나를 외면한다. 결혼하고 나면 원래 아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들은 내 품에 있을 때 이제 아들이지 결혼하고 나면 며느리의 남편이지 여러분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제 식신상관이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식도 관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결혼하자 말자 이제 이놈 이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예,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말을 이쁘게 하고 잘하게 하더라도 뭐 조금 우리가 이제 가시가 생선 먹을 때 가시 하나만 걸려도 어떻게 됩니까? 목에 그게 탁 그하게 되죠. 예, 그것처럼 이제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해도 어려웠었는데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그림이 원래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보기 따라 또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 따라 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새벽에 와서 이제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타네요.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낮에 하면 좋은데 낮에는 막 정말 뭐 전화도 많이 오고 뭐 또 제가 쓸데없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나와가지고 부터 이제 하나씩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표현해서 상대방한테 혹시나 상처를 줄까봐 이제 그걸 불교에서는 구업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입구자를 써가지고 이제 입으로 상처를 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무리 좋은 의도라 그래도 그리고 그 표현을 아무리 부드럽게 하려 그래도 결국 상대방한테 이제 목에 가시처럼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막 사주 보는 걸 즐겁을 합니다. 안 볼라 그러고 왜 세상에 사주 좋은 사람이 없어요. 사주 좋은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주 좋은 사람은 저한테 사주 봐달라고 말 자체를 안 합니다. 좋아 죽겠는데 왜 그걸 보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망설였는데 자 이제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표현을 해봤었어요. 이걸 딱 하니까 아니 훨씬 하기가 좋아요. 이제 병이 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토, 기토. 근데 요 밑에도 이제 술토, 미토 있는데 이 토가 뭡니까? 이 토 안에 보면 전부 화가 다 들어가 있죠. 예. 화 없는데요. 이러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장간이라 그러죠. 지장간. 요 안에도 여기 술토 안에는 요 밑에 이제 시장간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정화가 들어가 있어요. 미토 안에도 여기 정화가 들어가 있어요. 술토 안에 또 정화, 여기도 또 정화, 요 안에 전부 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 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짝 메마른 땅, 메마른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천간에도 이제 무토, 기토 이렇게 생기니까 아니 흙이 왜 이렇게 많어? 그리고 또 이렇게 메마른 땅에 태양이 하나 딱 비쳐 있잖아요. 그리고 나무 한 그루 얼목 조그마한 나무 한 그루 딱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아까 말로 표현을 하려니까 이제 혹시나 상대방한테 이제 상처를 줄까 봐서 이제 고민을 했다 아닙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근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리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그림을 대신 그려줍니다.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주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그림을 인공지능한테 물었습니다. 이렇게 그려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자, 인공지능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자, 요 그림, 자, 요 그림 아까 보면 아까 우리 사주 할 때 병화를 설명했죠. 저 위에 있네요. 저 위에 햇빛, 이제 병화가 태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억수로 많죠. 무토, 기토, 이제 무토는 언덕, 큰 땅 이런 거 하죠. 여기 보니까 무토가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언덕, 그 다음에 기토는 팽팽한 땅이에요. 요 밑에 보니까 땅이 확 있습니다. 아까 얼목이 있었죠. 선인장 한 고로 딱 그려놨습니다. 얼목으로. 그것도 큰 놈 아니고 작은 놈으로 이제 그려놨습니다. 자, 아까 그 사주팔자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표현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상대방들이 이제 물어볼 때 내가 채물복이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이제 조그마한 장사를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남편하고 뭐 지금 좀 찌찌긋 볶고 해가지고 이게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이 그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표현을 하면,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누구하고 이제 동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동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동업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 사람이 이게 뭡니까? 병화죠. 이제 자기 일간이 이제 병화죠. 그럼 동업이라 그러면 이제 내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병화나 정화예요. 병화, 정화를 이제 표현을 합니다. 동업이라 그러면. 그럼 여기에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햇빛이 하나 더 있어. 아니면 정화는 이제 모닥불이잖아요. 더워 죽겠는데 모닥불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예, 더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동업을 하면 결국 파토가 나는 거죠.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야 좋죠. 동업할 때 뭐 처음에야 뭐 서로 우리 잘해보자. 서로 약간씩 손해보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욕심 내지 말고 욕심 내려놓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야 다 좋은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을 딱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그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인수펜인 문서 계약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이제 문서 계약은 이제 아까 이 사람 일주가 병화잖아요. 네, 병화니까 문서 계약은 인수편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인수편인, 그럼 여기서 인수편인은 간목을목이에요. 자, 그럼 간목을목을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여기 선인장 하나를 더 그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인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 그래도 물이 없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물이 없었는데 옆에 선인장 하나가 더 생겨가지고 이 사막에 있는 물을 지가 또 빨아먹어요. 그럼 내가 반반 나눠야 되잖아요. 예, 간목을목이 하나 더 생기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아까 계약건 뭐 이런 거 지금 하면 되겠느냐?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계약에서 이제 내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손해를 본다든지 잘못된 계약 그런 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계약 딱 하고 나니까 뭐 집값이 떨어진다든지, 뭘 사고 나니까 잘못 우리가 속아가지고 했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낭패를 본다든지,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인수편인을 못 쓰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그 정도 이제 이 언어력을 구사하려고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책만 읽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너는 이제 물속에 빠지면 물고기하고 이야기할 거야. 그 정도로 제가 말이 많습니다. 예, 말이 많은데, 근데 술 먹으면 내가 말 안 해요. 술 먹으면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술 먹을 때 아무말 안 하고 있으면 그는 술이 억수로 취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내보고, 야, 넌 술버릇이 참 좋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평소에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술 먹고라도 좀 조용히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말이 좀 되는데, 되게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을 요렇게 막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림으로 딱 표현하게 되면 바로 직관적으로 이쪽이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게 이제 카메라가 이제 거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림으로 표현하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거기다가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더 넣고 아니면 빼고 넣고 이게 인공지능이 그냥 툭툭툭 글자 몇 차만 치면 지가 다 해줍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주 이거 보면 복잡잖아요. 예, 복잡해가지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보면 이렇구나, 대운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아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내한테 사주 보러 온 사람한테 이걸 표현하는 거하고 그거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아는 거하고 내가 아는 걸 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능력입니다. 이거는 네가 아는 걸 말하는데 뭐가 어려워? 아는 거는 쉬워요. 그건 공부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표현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루아침에 절대 길러지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림으로 표현을 해라. 왜? 옛날에는 그림 그리는 게 억수로 어려웠는데 지금은 인공지능한테 도로로로 이렇게 치게 되면 금방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대운에 있다, 이게 얼마든지 응용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임자 대운에 있다.
그러면 요 그림들의 패턴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가 만약에 이제 정관 계묘다. 또 그림의 패턴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번 달이 만약에 뭐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 3월 달이죠. 이제 을묘다. 그러면 그림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사주에서 아까 그림, 사주 가지고 그림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그렸죠. 네, 인공지능한테 그린 겁니다. 그냥 10초 만에 그린 겁니다. 띡띡띡띡 탁 치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대운으로 갔었을 때 그림의 형태가 또 달라지는 거죠. 요걸 갔었을 때 달라집니다. 그 달라져봤자 결국 계절이 달라지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나무는 나무인데, 근데 봄에 이렇게 싹 트는 나무인지, 여름에 막 울창한 나무인지, 가을에 뭐 이렇게 싹 다 떨어진 그런 나무인지, 이런 건 다 다르죠. 예, 그런 걸 우리 사람들은 훨씬 더 표현을 잘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러면 같은 나무인데 겨울 나무는 그럼 어떻게 표현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겨울 나무는 보셨습니까? 자, 겨울 나무는 제가 이제 요것도 아까 중에 인공지능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그려줘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자,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한 거 아니? 이제 겨울에 눈보라 치는데 나무 한 그루 그려줘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눈보라 치는데 나무 한 그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내 운이 이제 이런 형태로 갔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래가지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우리 인간들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인간들은 사람들은 글자나 말로 이걸 인식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람들한테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말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 해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글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보고 뭐 했잖아요. 그걸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글자를 가지고 머릿속에서 이미지화 하는 겁니다. 이미지화 해야지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제 직관적으로 그런 거 없이 사람들이 바로 팍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것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 같은 나무라 그래도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이제 저 도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내가 갑일주다. 근데 이제 내 사주에 이제 경금, 신금, 뭐 금이 억수로 많다. 그럼 나무로 도끼 내리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도 이제 표현을 해보고 이것도 그냥 10초 만에 다 표현을 한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사주를 가지고 그리고 또 이 대운에 내가 이제 어떤 대운에 갔었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이제 표현을 하고 해운에 갔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내 이 사주를 그냥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한 방에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이죠. 이제 그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패키지 상품이 있잖아요. 동영상 이제 역학 기초 배우는 거 100시간 이제 교재 한 권하고 돼 있습니다. 이제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상론 요걸 이제 그림으로 막 표현하는 거 이게 이제 50시간 황산을 박사 집중 강의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 그 두 개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그러니까 100시간, 150시간 그거는 기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한 기초 학문이죠. 예,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몸에 익혀야 됩니다. 이제 공부라는 게 다른 거 없더라고요. 결국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을 하면 내 귀가 뚫리고 눈이 뚫리고 입이 뚫리고 그리고 그걸 자유자재로 내가 이제 상상하고 이미지화하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공부예요. 그래 이제 이런 능력들을 내 몸에 이제 체화시키는 거 이게 역학의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또 제가 아무리 우리 교재가 좋다 그래도 여러분 공부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내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옛날 같으면 제가 막 350시간 전부 그 통변 대학이니 통변이니 뭐니 막 이런 것만 억수로 복잡습니다. 그 사주도 한 1000명 정도 풀어야 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요즘은 뭡니까? 그림으로 딱 풀이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앞으로는 이제 몸에 자꾸 처음에야 서툴죠. 근데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한 달 쓰고 두 달 쓰고 하면 몸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으면 이제 저도 이거 쓴 지 지금 한 2주, 3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 저도 초보인데 그래도 계속 뭐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조금 잘하는 것 같이 보이죠. 예, 그 저도 2주 3주 전에 이거 알았어요. 예, 그리고 야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